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나온 주요 소식들 6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조금 전에 모닝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IMF 측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 경제 성장률을 1.5%까지 하향 조정하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1%대 중반까지 내려잡게 됐고요. 이전에는 1.7% 정도를 보여줬었는데 1.5%까지 0.2%포인트 조금 더 낮췄습니다. 지난 1월의 전망에서부터 다 하향을 했었는데 또다시 눈높이를 낮추게 됐는데요. 이렇게 IMF 측에서는 작년 7월과 10월 그리고 올해는 1월과 4월까지 4차례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이 IMF가 예상했던 전망치인 1.5%는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인 1.6%보다도 낮고요. OECD 측에서 본 1.6%보다도 0.1%포인트 낮습니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이 1.8%포인트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0.3%포인트 낮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시아개발은행과는 동일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나 2.9%에서 2.8%까지 0.1%포인트 낮췄는데요. 권역별로 봤을 때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선진국 그룹이 1.2%에서 1.3%로 오히려 살짝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률을 조금 낮췄지만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이탈리아의 전망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 소식을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총 24조 원을 투자하는데요.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전기차 분야의 국내와 생산, 이 해외 수출을 늘리고요. 연관 산업까지 강화해서 글로벌 톱3로 도약하겠다는 전략들을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어제 경기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나 기아 사장까지 함께 참석을 했고요.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전략이 함께 발표가 된 것인데요. 이 중장기 전략에서 전기차 글로벌 톱3에 초점이 상당히 맞춰졌습니다. 지난해 일본 도요타나 독일 폭스바겐에 이어서 세계 판매 3위에 올랐던 만큼 전기차 분야에서 글로벌 톱3 자리를 굳히겠다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이 투자로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151만 대까지 확대하고요. 글로벌 생산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364만 대의 전기차를 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하고 전기차의 전용 라인 전환까지 추진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전기차 공장에서는 국산 지능형 로봇을 설치해서 설비 국산화율을 99%까지 끌어올리고 설비 투자비 대부분을 국내 기업으로 돌아가게 해서 이 국가 경제에 대한 산업 경쟁력까지 한 단계 더 뛰어오르게 하겠다는 전략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화답을 했고요. 정부 측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런 소식이 나온 이후에 시간외에서 많은 종목들이 반응을 줬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이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대형주인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함께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KB오토시스나 현대공업, 구형테크 같은 종목들 시간외에서 확실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자동차 소부장 종목들까지도 함께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이 가상화폐 가격이 또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비트코인 가격은 사실 2021년 11월 역대 최고가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는 한데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들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알트코인인 이더리움까지도 함께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오한다의 에드워드 모야 선임 애널리스트는 일단 비트코인 급등에 대한 명확한 촉매제는 없다고 분석을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방주택대출은행의 대출이 줄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움직임을 보였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 대출 감소가 은행 위기가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까지 받아들이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3월 CPI가 좀 선제적으로 반응이 됐다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요. 지금 지난 2월 CPI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2021년 9월 이후에는 가장 적은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물가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혹여나 이렇게 비트코인 쪽 위험 자산 쪽으로 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준 것입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체크를 좀 해주고 싶은데요. 이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은 종목들이 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거래 정지에 들어간 상태고요.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이 세 종목 모두 현재는 거래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좀 영향이 번지게 되는지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관련 소식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페이코인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가 소속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죠. 닥사라고 하는데 페이코인을 상장 폐지하기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14일에 거래 종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거래 지원 종료,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페이프로토콜은 페이코인이 상장된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가운데 우선 빗썸을 대상으로 이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인데요. 페이프로토콜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빗썸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거래 종료일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업비트의 경우에 페이코인은 원화마켓이 아니고 비트코인 마켓에만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로 페이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곳 중 이 빗썸이 가장 크기 때문에 빗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페이코인이 위믹스랑 상당히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 위믹스 역시나 지난해 말 상장 폐지가 확정되자 개별 거래소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믹스 사례를 그대로 이 페이코인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약간 미지수인데요. 일단 상장 폐지 사유가 다르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페이코인 관련 종목으로는 다날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당시 이 페이코인의 거래 종료 소식이 들린 이후에 다날이 두 자릿수대 낙폭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과연 이 소식은 어떻게 다날의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될지도 함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 가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제넥신의 호재 소식이 나왔는데요. 제넥신은 인도네시아 파트너사인 KG바이오가 빈혈치료제 후보 물질 GX24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중간 결과에서 기존 치료제와 동등한 성능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신장학회에서 공개됐는데요. 이 제넥신은 2020년부터 KG바이오를 통해서 비투석 만성신장질환 환자 391명을 대상으로 후보물질의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 로슈의 미세라와 비교했을 때 후보 물질이 열등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는 그런 임상이었는데요. 이 중간 결과에 따르면 미세라의 반응률은 63.2%였고 헤모글로빈 수치는 87.2%였습니다. 같은 기간 GX24는 반응률 69.6% 그리고 헤모글로빈 수치는 91.2%를 나타내면서 미세라에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제넥신과 K바이오는 임상 3상을 마무리하고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정식 품목 허가 신청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네, 개별 종목으로 제넥신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약바이오에서 최근에 좀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면 급등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제넥신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 부분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가봅니다. 오늘 외출을 삼가셔야겠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나쁨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오후 5시를 기해서 이미 전국 17개 시도에 관심 단계 황사위기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황사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일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것이고요. 지금 황사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발령이 되는데 그 가운데 관심 단계가 발령된 것입니다. 네, 10일부터 이미 고비 사막이나 내물공 고원 이쪽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황사가 좀 심하게 일었다고 하고요. 이 발원했던 황사가 어제 오후 4시 정도부터 백령도에서 관측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황사는 우리나라 상공에 좀 부유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일단 서쪽 지역에서 특히나 좀 영향을 주고 있으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을 뒤덮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단 오늘과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출을 삼가시고 위생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날씨와 관련된 소식들도 종종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위닉스나 위니아, 하츠, 파세코 같은 미세먼지 혹은 황사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함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